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에서 비감쇄, 조화, 진동. 이거 정리했는데 분명히 이거 만약에 제가 처음 정리한 거를 보시면 뭐 했던 건데 왜 또 하냐? 라고 하실 수 있고,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접근했죠? 네, 수학적으로 그냥 미분방정식을 푸는 수학적으로 접근. 이게 이전 정리.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프 분석, 그래프 뭐라고 할까요? 그래프로 이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밖에 빨래를 돌리고 있어서 빨래 소리가 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책상에서, 네, 지금 침대로 와서 엎드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되게 꽤나 불편해서 자세가 불편해서 되게 낑낑거릴 수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시더라도 이 와중에 이렇게, 그죠? 열정적으로 침대에 와서까지 정리를 하는 이 열정을 높이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막 이렇게 낑낑 이랬을 때 혹시나 이 자식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설명 드렸고, 네. 근데 이걸 제가 어제 정리했습니다. 어제 정리했는데 이제 너무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했을 때 그래도 너무 이 그래프로 보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지 않게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동력학 비감쇄 조화 진동을 수식 말고 그래프 위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화 운동은 뭐라 그랬죠? 하모닉 모션이고 하모닉 바이브레이션이고, 이거는 외력이 외부에서 오는 하중이 어떤 형태? 사인, 코사인의 이런 형태, 이런 거를 하모닉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저희가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C 감쇄 텀, C 이게 없는 건 비감쇄니까, 그죠? 나중에 감쇄 있는 것도 할 겁니다. 외력이 여기가 0일 때가 자유진동, 이렇게 사인 형태가 들어오는 게 조화운동, 그리고 요거가 뭐라 그랬죠? WF 가진 진동수 라고 해서 어떤 걸 했냐면,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비감쇄 조화 진동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보시면 사실은 좀 자세히 다 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뭐 UC, UP, 그래서 제차 방정식, 그리고 특이해. 특이하다는 게 제차 방정식이 특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특이해라고 하고, 그죠? 제차 방정식의 이거는 비제차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선형 비제차 방정식. 근데 이 해가 제차, 여기가 UC가 제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럼 제차 해가 도대체 뭐냐? 제차 해는 이 제차 방정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 자유진동처럼 여기가 0인 거, 0인 미분 방정식을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이제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냐? 다 했던 거니까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UT가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u0t의 마이너스 베타 sin wnt 그리고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u0t의 제로 sin wft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말씀드린 건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UP를 가정할 때 그래도 간단하게는 요약하겠습니다. C sin WFT로 가정했는데 이거는 어떨 때다? 가진 진동수와 고유 진동수가 다를 때. 그죠? 고유 진동수가 뭐라 그랬어요? 건물은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어떤 일정한 어떤 진동 주기로. 그죠? 그게 요 자유진동 비감수의 자유진동에 대한 어떤 해를 구하면 이제 어떻게 나와요? 요 해가 어떤 진동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WN을 가지고 WN이 뭔데? 네,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파일을 TN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라디안 퍼 세크였죠? 그럼 맞죠? 2파이 라디안을 1초의 주기로 나누면 1초에 몇 라디안 돌았냐?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 주기겠죠, 요거는 TN. 요 주기로 이제 진동하는 뭐 요런 게 나왔습니다. 이 자유진동은.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예를 들어 TN인데, 그죠? 사실 WN과 TN은 거의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똑같이 가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조넌스입니다. 스펠링 맞나 모르겠는데 공진. 그쵸? 공진 때문에 실제로 막 건물이 흔들리고 뭐 타코마 브릿지라고 해서 다리가 막 흔들려서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공진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해를 가정한 게 뭐라고요? 이것도 할 겁니다. 공진시도. 근데 저희가 처음 해를 가정했던 건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했기 때문에. 그죠? 해를 가정할 때 어떨 때를 가정하고 푼 거다? 네. 요거는 WF와 오메가인가? WN이 어쨌건 다를 때 진동수가 맨날 헷갈려요. 이걸 오메가로 부르는지 W로 부르는지. 그죠? 다를 때 이렇게 해를 가정하는 겁니다. 같을 때 공진시 요럴 때는 어떻게 해를 가정하냐? 그것도 할 겁니다. 그죠? 오늘은 주가 그게 아니니까 이전에 했던 거를 기반으로 그래프적으로 분석할 거니까. 그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언급해 드렸고. 그죠? 해를 가정할 때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요 해가 어떤 해죠? UC고 요거가 UP다. 근데 지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가 자유진동 성분은 실제 리얼 시스템, 우리의 리얼 시스템은 사실 실제로 어떻다 그랬죠? 실제 건물, 저희가 보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감쇄가 없는 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감쇄가 없는 게 없다. 왜냐면 대부분의 건물은 다 뭐가 있다고요? 감쇄가 있다고요. 리얼 시스템은 감쇄가 존재. 그래서 결국에는 이 UC, 스스로 움직이려는 이 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결국엔 사라집니다. 결국엔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만 아마 남게 될 것이다. 그쵸?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걸 했고, 근데 이렇게 지금 원래 UT,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초프로 책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진 인풋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P0,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할 거냐면
WTF로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WF로 나눈.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인풋이죠? 이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요 정보. 다른 색으로 요 정보입니다. 요 정보가 요겁니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응답이 요 아래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UC 플러스 UP죠. 현재는 감세가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요 UC가 존재하려면 초기 조건이 있겠죠. 뭐 난리네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책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U, T. 그죠? UT가 어떻다고요? UC랑 UP 더한 거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지 혼자 뭐 하고 있어? 일단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 저희가 구한 식에서 여기에서 지금 x표 쳤지만, 여기서 u0가 제로고 u 속도가 어떤 wn의 p0의 k인, 이거 어떤 그냥 수예요. 초기 속도예요. 왜냐면 요거를 u0 있는 텀에다가, 그쵸?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실수할 뻔했네요. 여기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유도된 식이었어요? 네, u0도 0이고 u0도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유도한 거고, 그쵸? 이렇게 됐던 거고, 지금 요 조건인 거를 그린 겁니다. 어떤 거? 지금 원래 UT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요. A 코사인 WNT. 이것도 이전에 다 했습니다. B 사인 WNT 플러스 K분의 P0 1 마이너스 W F의 WN의 제곱에 어떻게 된다고요? WF의 WN의 사인 WNT. W? 잠시만요. 보고 쓰는 것도 못 쓰네요. 제가 이 형태를 여기서 K분의 P0의 1-WF의 WN의 제곱에 빨리 WFT 이런 형태에서 헤이 형태에서 초기 조건을 이렇게 U0는 제로, U 속도의 0은 초기 속도는 0 하면 얘가 나왔고, 얘가 나온 겁니다. 얘가 나왔는데, 여기서 초기 속도를 이제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요 A, B 값 막 다 구해서 해보면, 그죠? 초기 속도를 이렇게 주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그죠? 이게 사실 초기 조건을 뭐로 주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건 자유진동이니까 초기 속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도 초기 속도랑 초기 변이를 0인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속도만 딱 줬을 때는 이 어떤 응답이 또 나오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초기 속도랑 초기 변이랑 0인데 그러면 정지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 속도랑 초기 변이 0이어도 외부에서 이 조화 진동이 사인 WFT로 P0 사인 WFT로 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자기가 움직이려는 것과 외부에서 가진을 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성분들로 실제로 거동을 한다고요. 그쵸? 뭐 그런 의문 들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최종 응답을 보면 자유진동에 대한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분과 그죠? 이 특이해라고 하는 그죠? UP라고 하는 외부에서 흔들었을 때 구조물의 응답이 있다고요. 두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화 운동할 때는 U0랑 속도 U.0가 0이어도 그거에 따른 A랑 B 값이 나온다고요. 거동을 한다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당연히 혹시나 그쵸? 이렇고 건물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를 이렇게 가정했다. 속도만 K분의 WNP0로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베타, 즉 내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고유 주기분의 고유 진동수분의 가진 진동수. 그죠? 얘가 0.2인 겁니다. 0.2. 0.2인 게 바로 요 그래프예요. 두 번째 그래프.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베타는 건물이 이 진동수라 그랬죠. 건물이 움직이려는 진동수 한 번 진동할 때 5번 진동할 때 이거는 가진하는 거는 몇 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이해하시나요? 한 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색깔로 표시한 게 토탈 리스폰스예요. 토탈 리스폰스. 그쵸? 토탈 리스폰스고 아래 점선으로 표시한 거 있죠? 점선으로.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여기. 지금 다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게 어떤 응답이라고요? 정상 상태 응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즉, 요 말은 주기가 이 베타가 0.2란 얘기는 그죠? 주기가 외부에서 가진하는 애가 주기가 긴 거예요? 아니면 고유진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애가 큰 거예요? 그쵸? 어떻게 돼요? WN은 2파이 나누기 TN이었죠. 그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WF는 2파이 나누기 TF죠. 그러면 이거를 진동수로 하면 이렇게 되고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떨리냐 이거고 그죠? 주기는 그죠? 2파이를 2파이만큼 움직일 때까지의 시간이죠. 이거 각 진동수가 그죠? 1초에 몇 라디안 가냐니까 2파이 라디안 한 주기만큼 가려면 몇 초가 걸리냐 이게 주기니까 그죠?
그러면 tn분의 1분의 tf분의 1이니까 거꾸로 됩니다. 주기로 보면. 이게 너무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베타가 0.2란 얘기는 Wm분의 Wf가 0.2란 얘기고, 그죠? 이게 5분의 1이란 얘기고, 이거는 TF분의 TN이 5분의 1이란 얘기니까, 그쵸? 주기가, 그죠? 진동수는 누가 큰 거예요? 고유 진동수가 큰 거죠. 고유 진동수가 큰 거고, 얘가 큰 거고, 주기는 누가 크다고요? 가진 진동수가 크다고요. 가진 진동수가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더 이해하기 쉽게 TF가 5초, TN이 1초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중을 엄청 천천히 가한 거죠. 엄청 천천히 가한 겁니다. 하중을. 그쵸? 이 WN으로 따지면 5 곱하기 WF니까 얘가 1일 때 5죠. 그죠? 얘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왕복할 때 얘는, 그죠? 5번 왕복하는 거니까. 그쵸? 진동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한 번 올 때 요 주황색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토탈 리스폰스는 한 번. 다른 색으로. 2번. 다른 색으로. 3번. 다른 색으로. 4번. 제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막 그렸던 거예요. 혼자. 마지막은 빨간색으로. 마지막으로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토탈 리스폰스는 이렇게 되는데, 요 정상 상태 응답. 정상 상태 응답이 어떻다고요? 더 느리다고요. 근데 그죠? 고유 진동수가 더 빠르다 그런 거죠. 빠르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섞여 있었죠. 토탈 리스폰스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5배 빠른 게 5번 진동하는, 즉 외부에서 가하는 하중보다, 그죠?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게 5배 빠르다고요. 얘가 5개 있죠. 이렇게 전체 토탈 응답은. 그런데 감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얘가 사라지니까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러면 얘만 남는다는 얘기는, 그죠? 진동수를 뭐로 진동한다고요? WF로 진동한다고요. WF로 TF, 주기를 TF로 운동한다고요.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요?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요. 다시. 처음에 감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이렇게 외부에서 가진을 했는데 천천히 가진했어요. 건물이 스스로 만약에 5초에 한번, 건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이 1초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1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외부에서 하중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5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천천히 2화 이렇게, 2화는 뭐지? 이렇게 천천히 하중을 외부에서 가해 준다고. 이 건물에 개념적으로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그러면 전체 응답은 2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막 요동치는, 보이죠? 요동치는 애들.
근데 5배만큼 많이 요동치다가 이건 감쇄가 없을 때.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리얼 시스템은 감쇄가 있다고요. 감쇄가 있으면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이 TN, WN 얘네들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사라진다고요. 텀이. 그래서 실제로는 감쇄가 있으면 지금 요동치는 애들이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요? 아래 얘네만 남는다고요. 설명이 잘 됐는 거 보면 자세가 불편해서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네만 남는다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얘네. 그쵸? 지금 얘네들 있죠. 지금 요동치는 얘네들은 사라질 텀들이라고요. 이 WN과 관련된 얘네들.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WF 주기로 움직이는, 즉 걔가 이게 인풋과 같죠. 그래서 인풋과 같이 그린 거예요. 인풋과 주기가 같도록 결국에는 감쇄가 존재하면, 그죠? 그렇게 운동한다고요. 대신 여기는 인풋이 P 제로였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이냐 궁금하잖아요. 여기. 그러면 그건 알았어. 결국에는 감쇄 있으면 주기를 외부에서 가해지는 가진 주기와 똑같이 운동한다는 건 알았어. 그죠? 그런데 요거 그럼 높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1.1 요 정도 될 거예요. 1.1, 1.1. 뭐지? 동적 응답이 정적 응답 이게 지금 y축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적 응답분의 동적 응답. 즉 스태틱 뭐라 그랬죠? UST 제로가 뭐였어요? 얘가 K분의 P 제로였죠? 그쵸? 여기 지금 요 식에서 얘네들 UST 제로 이런 애들이 이 정적 응답이에요. 그 UT는 동적 응답이죠. 즉 이 두 번째 그래프의 Y축은 뭐예요? UST의 정적 응답분의 동적 응답 UT. 요거를 나타낸 거예요. 어떤 조건일 때? 베타가 0.2일 때. 즉 외부에서 아주 천천히 하중을 가할 때. 근데 그 값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1.1에서 1.2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정적이랑 동적이랑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베타가 0.2란 얘기는 어떤 거라고요? 하중을 어떻게 가한다고요? 천천히 가한다고요. 그죠? 아주 천천히. 그 0.2란 얘기는 그죠? 주기로 봤을 때 5배만큼. 그죠? 건물은 1초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천천히 아주 5초에 한 번씩 천천히 가하면, 천천히 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정하중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적어야겠네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그죠? 하중을 천천히 가한다는 얘기는, 라는 말은 정하중이라는 거는 스태틱입니다. 동하중의 반대입니다. 스태틱. 정하중에 가까워진다는 말이다. 그죠?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두 그래프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건 특수한 하나의 예인 겁니다. 지금 비감쇄 조화 진동에서 이 베타가 0.2인 특수한 경우요. 하중을 천천히 가한
그죠? 얘가 뭐 0.3 될 수 있고 0.4 될 수 있고 이런 조건마다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예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천천히 가 있을 때. 그래서 높이를 봤더니 정화중처럼 아주 천천히 가니까 정화중에 가깝게 증폭이 많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 그래프로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원래는 건물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려는 항이 비감세 조화 진동에는 섞여 있으니까 지금 어쨌건 UC와 UP에 의해서 UC가 훨씬 빠르게 진동하니까 두 개가 플러스 됐으니까 막 요동치는데 어떻다고요? 감쇄가 있으면 걔는 사라질 텀.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이 WN과 관련된 TN과 관련된 항은 사라질 텀이니까 결국에는 이 구조물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WF로 움직이겠구나. 그쵸? 요 정보에서는 그 정도를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요동치는 건 사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다. TF로, WF로. 그죠? 외부에서 오는 가진 진동수, 가진 주기와 똑같이. 거기까지 일단 캐치하시면 되고, 이 두 개에서는.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제가 누워서 아주 막 이렇게 누워서니까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건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다시 글 쓰겠습니다. 다시. 네, 이거 아시겠죠? 요거는 아니, 살려놓을게요. 이거는 얘는 살려놓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대충 이렇고, 여기가 이렇게 베타가 0.2 천천히 가진, 그래서 정하중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요 응답에 요 뭐라 그랬죠? 여기 얘가 TF처럼 작동하고, 그죠? 실제로는 리얼 시스템에서는 여기가 응답의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기껏해야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다. 요거를 캐치해내시면 되고, 그죠? 두 번째는 결국 이럴 거예요. 아까 UT가 1-베타 제곱분의 UST 제로의 마이너스 베타. 누워서 하니까 목 두셔요. WNT 플러스 1-베타 제곱분의 UST 제로의 사인 WFT인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얘가 감쇄가 있을 땐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떡할 거냐면 UT는 응답은 비감쇄 조화준 운동에서 응답은 결국 어떻게 돼요? 비감쇄지만 실제 리얼 시스템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감쇄가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P0 sin WFT 응답, 이게 인풋이죠? 이 봤더니 뒤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sin WFT가 똑같이 있죠. 그 말은 응답이 아웃풋이 조화운동에서 그 UT가, 그죠? 즉 이렇게 해서 건물 단자열도 흔들었을 때 그 결과가 외부에서 가진하는 주기로 운동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겠고,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 1-베타 제곱분의 1의 사인, 이거 되게 그래프적인 거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누워서 하고 있어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그거 봐요. 이렇게 실수만 계속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얘가 P0의 K죠. 요게 무슨 응답이죠?
스태틱 응답. 스태틱 리스폰스. 그죠? 여기는 똑같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껏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이 1입니다. 얘는.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요? 그죠? 응답의 최대값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1.1, 1.2 나왔던 이 값이 도대체 우리가 늘 알고 싶은 거는 정적으로 밀었을 때랑 지진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중이 외부에서 동쪽으로 왔을 때 얼마만큼 아웃풋이 증폭될 수 있느냐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지금 여기 지금 이 동적 응답의 최대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제로에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쓰겠습니다. 지금 UT가 어떻게 쓰였다고요? UT가 아니라 U0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최대값이니까 보통 맥스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U0로 표현합니다. 맥스를. 그죠? 맥스는 UST의 제로. 제로 붙었죠, 이것도. 왜냐면 하중을 강성으로 나눈 정적 최대값이니까. 이거의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아셨죠? 이거 아니면 이걸 아신 상태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UST의 제로분의 정적인 응답분의 동적인 최대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이거는 정적 스태틱, U0는 다이나믹. 그쵸? 이렇게 되는데 베타는 아까 WM분의 WF였죠? 그쵸? 그러면 요 응답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만큼 동적 응답이 증폭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지금 요 시기.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지금 체크해보고 지울 겁니다. 이 아까 뭐라고 했죠? 베타 0.2였죠. 그러면 동적 증폭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0.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0.2의 제곱이니까 0.04죠. 그럼 0.96분의 1.0 거의 뭐에 가깝다고요? 1에 가깝다고요. 즉 외부에서 하는 가진하는 가진 진동수가 천천히 가력하면 증폭이 얼마 안 된다. 동적 증폭이. 그거 볼 수 있죠. 지금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1.1에서 1.2 뭐 나온다. 이게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해졌습니다. 예제가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해졌고 저만 깔끔해졌나요? 부디 제가 침대에서 막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딱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뭘 그려볼 거냐면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런 걸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 얘를 RD라고 하겠습니다. 동적 증폭 계수라고 보고 얘를 Y축이라고 보겠습니다. RD를. 그쵸? 그리고 이 X축을 베타로 볼 거예요. 즉 뭐 그리겠다는 거예요? 베타, RD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지금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그린 겁니다. 이게 결국 RD가 뭐라고요? 정적 응답에 비해
동적 응답이 얼마나 증폭되냐라고요. 그죠? 그리고 X축이 WM분의 WF니까 건물이 스스로 진동하려는 거분의 가진 진동수분 고유 진동수분의 가진 진동수라고요. 그럼 얘가 작을수록 천천히 가진한다고요. 얘가 0. 즉 이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천천히 가진한다고요. 완전 천천히. 이 0에 거의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죠. 즉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뭐예요? 천천히 가진한 거죠. 즉 정화중과 동일해진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1입니다. 1.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식에 그냥 넣어보면 돼요. 여기가 루트 2면 루트 2의 제곱이 1이죠. 2죠.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서 그죠? 여기일 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되고 즉 그러면 얘가 1에 가까워지면 베타가 즉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건 지금 비감세일 때입니다. 감세가 없을 때 이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감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응답이 어떻게 동적 증폭이 줄어드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타가 0에 가까워지면 정화중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게 1이란 얘기는 WN이 WF랑 가진 진동수랑 고유 진동수랑 비슷하게 같아지면 응답이 커진다. 응답이 커집니다. 지금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이 뭐예요? 왼쪽은 이게 WM분의 WF가 1보다 작은 거죠. 즉 여기는 천천히 가진. 이 오른쪽은 뭐예요? 빠르게 가진. 즉 WF가 큰 겁니다. WM보다.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게 그것보다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더 크면 1보다 큰 거죠. 그쵸? 1에 가까워지면 지금 얘도 지금 오른쪽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면 얘도 응답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대값으로 보셔야 돼요. 응답이 커지는 거는. 근데 지금 이건 아래로 가고 얘는 위로 가죠. 그 말은 그거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위상차입니다. 위상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상차 뭐라고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다 플러스죠. 지금 응답들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그죠?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고유 진동수보다 더 느리게 가진하면 위상이 같다. 인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스펠링 맞나? 즉 내가 가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진하면 응답도 건물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더 천천히 가진하면. 근데 천천히 가진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진하는데 살짝 작게 아주 조금 천천히 가진하면 응답은 그 방향대로 쭉 커진다고요. 그런데 응답이 가진하는 게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고유 진동수보다 더 빠르게 가진하면 그죠? 이게 위상차가 180도입니다. 위상차가. 맞나요? 위상차가 180도.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풋 시그널이면 빠르게 가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밀면 빨간색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진하면 근데 빠르게 가진하면 응답은 거꾸로 생긴다고요. 거꾸로 생긴다고요? 즉 여기는 비슷한데 가진 진동수랑 고유 진동수랑 비슷한데 만약에 가진 진동수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이란 건 구조물의 운동입니다. 구조물은 반대 방향으로 쭉 밀린다고요. 그 이해하셨죠? 그쵸? 즉 내가 어떤 동적 응답은 내가 이쪽 오른쪽으로 민다고 무조건 그 건물의 응답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 방향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위상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out of phase라고 그러나요? phase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역시나 1에 가까워지면 이게 반대로 움직이지만 커진다. 인프레이즈면 커진다. 그리고 0에 가까워지면 정적 가중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계속 마지막이래. 그죠? 여기 오른쪽으로 계속 커진다. 엄청 빠르게 가진한다. 아까는 천천히 가진하면 뭐였죠? 응답이 정하중 1에 가까워졌는데 이번에는 엄청 빠르게 가진을 한다. 막 외부에서 막 엄청 빠르게 가진을 하면 응답이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진다. 그쵸? 응답이 거의 사라진다. 그쵸?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를 외부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응답이 거의 사라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좀 많이 했죠.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하모닉 모션에서 수학적으로 접근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로 해서 어떤 거? 베타가 0.2인 거. 천천히 가진하는 거를 예시로 해서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 감쇄가 있으면 그죠? WN 고유 진동수로 가진하는 움직이는 애들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외부에서 가진하는 진동수, 가진하는 주기로 결국 구조물도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와 그러면 그 식을 어떤 트랜지언트 텀, 즉 감쇄가 있으면 사라지는 텀을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동적 증폭 계수라는 게 하나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었고 그 값은 1 베타 제곱분의 1이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진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와 비교해서 얼마냐에 따라서 1에 가까우면 확 증폭하고 훨씬 천천히 가진하면 정화중에 가까워지고 엄청 빠르게 가진하면 응답이 거의 제로로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1을 기준으로 천천히 가진하냐 빠르게 가진하냐에 따라서 건물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위상차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되었고 한번 이거 첫 번째 정리한 것과 지금 정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